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그냥 참고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왜냐하면 이것도 말을 안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끝없이 그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굴은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동굴은 희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 막혔으니까. 들어갈 때는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뺑뺑 도는 거고요. 터널인 거를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빛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터널임이 확실하다면 우리 끊임없이 가겠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제가 이제 영어 이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단순히 터널 정도 역할, 뭐 그 정도 역할이니까 절대 시키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충실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어는요. 영어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영어가 뭐 4등급, 5등급 나오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합니다. 영어 단어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럼 단어를 얼만큼 알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어떤 분들은 2만 단어 알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7만 단어 알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뭐 1000 단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어 개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육부에서요. 대략적으로 말입니다. 지정해준 단어 양이 어떠냐. 3200단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200단어 다 알 거 없고 3000단어 정도. 표저 기준으로 3000단어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휘 양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근데 단어가 개인적으로 단어 학습이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방법은 쉽죠. 뭐 무조건 외우면 되니까. 화장실에서도 외울 수가 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휘발성 때문에. 제가 아는 공부를 하겠죠. 아는 공부를 어디까지 하겠어요? 머릿속에 남아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 거기까지가 아는 공부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아는 공부가 가장 힘든 파트 영역 중에 한 것입니다. 3000 단어를요. 그래서 수십 번씩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책을 자꾸 바꾸는 영어 단어책을. 영어책 단어책을 바꾸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권 가지고 무조건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 돼요. 과장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3000 단어를 완벽하게 알면은 1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문법 같은 거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세상에 영문법은 되게 쉬워요. 진짜 쉬운 게 영어 문법이에요. 여기 3개월이면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가 계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구나. 수치를 한계를 제가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3개월 정도면 영어 단어 문법 정도 합니다. 깊은 영어 문법 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냥 기초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그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문법들 그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3개월이면은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이 조건을 말씀드려요. 근성을 가진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성 도시 수박 겉핥기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30년을 해도 못합니다. 독해 훈련 과정. 독해 훈련 과정이라는 것도 뭐 길게 그렇게 할 거 없고요.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훈련하면은 독해도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알고 문법, 기초적인 문법 알고 그러면은 독해 과정은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속도 훈련은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속도 훈련 같은 경우는 정확한 독해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지금은 이런 얘기 다 못합니다. 정확한 독해를 해야 돼요. 먼저 빠른 독해를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단어 알고 문법 안 다음에 처음에 훈련은 시간을 연연하지 말고 정확한 독해를 하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하면은 그다음 속도는 저절로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법입니다. 영어 단어와 문법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세요. 영어 단어 중학생들도 3000 단어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건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영어는 선행학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3000 단어 완벽하게 알고 외우고 망각되지 않고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는요. 영어는 땅 짚고 헤엄치게 됩니다. 문법도 좀 공부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시키세요. 좋은 책이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단어하고 문법 완벽하게 해가지고 올려 보내세요. 아무 책이나 해도 괜찮아요. 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의고사 수능 출제 제가 했잖아요. 어디서 냈냐면요. 뉴스위크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 잡지 같은 거라든가 그런 데서 오려가지고 문제 출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교재라는 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 고등학생들은요. 현 고2 학생들은 반드시 단어 알아야 됩니다. 자, 고1 학생들 이 단어 못 끝내면은 이 방학 중간에 못 끝내면은요. 또다시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무조건 단어 외우세요. 한 3000 단어. 어휘만 잘 되어 있으면은요. 1등급밖에 상당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단어씩 외우면은 30일이면 끝나잖아. 30일이면은. 근데 문제가 뭐라겠어요? 이거 휘발성이 있다고 했죠. 단어는 가장 휘발성이 강한 공부고요. 아는 공부에 가장 배척이 되는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단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100단어를 하루에 100단어씩 외웠으니까 30일이면 끝나네. 이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만큼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없다. 파트가 없다. 영어 단어는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할게요. 1등급 받기 상당히 유리한 과목이다라고. 듣기 과정은 쉽습니다. 듣기는요. 이 듣기 과정에서 막 2개씩 3개씩 틀리면 그냥 머리를 꿀밤을 쳐야 돼요. 듣기는 다 맞으라고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듣기 훈련은요. 듣기를 많이 틀린 학생들 2개월만 하면 됩니다. 뭐 디딕션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독해는 3개월만 훈련 마치면은 1등급에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단어다. 다 아는 얘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권장을 한 거지. 뭐 모든 것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어. 이 국어가 제일 골치 아파요. 이 국어라는 것은요.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냐? 아니, 국어 이거 저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뿐이고, 하여튼 제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만 그냥 기특하게만 갸륵하게만 생각해 주세요. 국어라는 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공통, 사고, 능력. 예, 공통,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해. 독해라는 건 뭐야? 뜻만 알면 되는 거죠. 독해 이거는 뭐래? 문해를 해야 돼요. 문해. 그 문장의 내용 전반적인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공통사고 능력. 즉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휴지를 예를 들어서 휴지를 땅에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휴지 땅에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공통이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고 능력을. 그렇게. 근데 누군가는 100명 중에서 99명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들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휴지를 땅에다 버리면 안 돼. 이렇게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명이 왜 안 돼요? 휴지통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휴지를 버려도 된다라고 그것이 내 정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국어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휴지를 버리는 사람에게 너는 틀렸어라고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통사고 능력. 알겠죠? 지문을 줍니다. 이 지문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이 지문을 읽어봐서 나는 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 지문을 읽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공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 라는 문장이 그 선지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독해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책만 많이 읽으면은 국어 점수가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 독서 많이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요. 5등급, 6등급짜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 2등급 받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나 비교적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독서보다도 독서를 하면서도 어디에 관점을 좀 맞추면서 독서를 했으면 좋겠냐? 독해 능력. 책을 그냥 읽지 말고 독해할 수 있는 독해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독서를 한다면 나중에 국어 학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개념어라는 것이 있어요. 개념어, 추론, 추상, 뭐 이런 것도 뭐 공통사고 능력 이런 개념어들이 있거든요. 이 개념어 정리를 2개월 동안 정리를 하십시오. 개념어 정리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중에 책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어 책이 있어요. 시중에 교재가 있으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시고요. 자, 이 개념어가 완성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해 분석하는 스킬을 훈련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압니다. 그래서 독해 능력이 중요하다. 제가 문해 능력.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걸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적합한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국어 과목은 기초를 충분히 다룬 다음에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라든가 평가원 기출문제 이런 분석들이 어느 과목보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무조건 기출문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개념어라든가 기본적으로 문장 독해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기르고 훈련하는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국어를 어느 정도 좀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어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수학에 대한 겁니다. 수학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가장 많은데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벌써 1시간이네. 큰일 났는데 이거. 부모님들 바쁘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니까. 자, 제가 이제 부모님들 한번 이거 잘 안 보이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 읽으실 줄 알죠? 수학은 뭐다? 이 정의입니다. 수학은 클래식이다.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앞으로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또 안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학이라는 말 중에 이런 수학은 없습니다. 요즘 수학이라는 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시간 내가 많이 잡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할게요. 요즘 수학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게 되면 뭐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 수학은, 요즘 애들은 수학이 더 어렵다고. 안 그렇습니다. 옛날 수학이 더 어려웠어요. 저희들이 학력고사 때 봤던 수학이 지금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부터 시작했었거든요. 학원 있었을 때. 요즘 수학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학생들 수학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배웠던 수학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수학은 클래식이다. 고전이라는 얘기죠. 고전. 옛날이라는 거예요. 옛날. 고전이라는 겁니다. 자, 수학은 피타고라스 고대에서 아르키메데스키 이런 거 나왔고 5세기 대수학 16세기부터 이어져 고대부터 방정식 고대부터 왔어요. 근데 16세기부터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17세기 때 뉴턴과 라이프니츠 등의 미적분 발견됐고 미적분도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 네이피어 저는 몰랐어요.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겁니다. 뭐 로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 언제 나온 거예요? 아주 고대부터 근세까지 나온 것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근세에 나왔던 내용들, 근대에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실린다? 교과서에 실린다. 현재 나왔던 뭐 작년에 발견됐던 그런 공식들은 수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건 교수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은 고대부터 근세에 나왔던 거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배우는 거지 요즘 수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교에서 배운 수학 이미 고대부터 근대까지 내려오는 과정들인 거예요. 과정들. 그래서 이게 엔드입니다. 그래서 나올 문제가 정해져 대답 C 없다 이렇게 쓸까?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이 정의를 왜 내렸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수학은 클래식이다. 알겠습니까? 수학은 그래서 요즘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많이 배우셨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직각, 밑변, 빗변의 제곱이다. 정해져 있어요. 그 틀에서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응? 부피와 원주율 이런 것들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어요. 마찬가지로 고차방정식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적분 정해져 있다니까요. 막 나누고 미분해가 나누고 또 쌓고 적분하는 것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지가 날뛰어봤자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개념의 틀에서. 그러니까 근데 요즘 수학이라는 말을 왜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쓰시는 건가? 유형의 변화입니다. 유형. 자,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 메고 왔어요. 빨간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내일 파란 넥타이 메고 오시면 여러분들 저 못 알아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막 페인트 칠도 하고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그럼 잘 헷갈리시겠죠. 그래도 가만히 저를 한 시간 쳐다보면 잘 알아보실 수 있을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은 원형이에요. 개념을 알게 되면은요, 뭐 페인트 칠을 해놓든, 네? 여기다가 뭐 모자를 쓰든 못 알아보시냐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애기들 어제보다 다른 옷 입히면 못 알아보세요? 근데 저는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잘 몰랐으면. 그러니까 유형과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형과 개념을. 개념은요. 고대부터 나와 있던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개념은요. 그러니까 수학을 개념만 철저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유형만 찾으면 저놈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그거 찾는 것이 바로 수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문제가 정해져 유형은 아무리 변하더라도 날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거든요. 날뛰어봤자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 해요? 고대부터 나온 거라니까요. 개념은 변할 수가 없어요. 개념은. 유형이 뭔데? 유형이. 개념에서 활용된 문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골탕 먹이려고. 또 다양한 수학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 이 수학은 이 미분은 이렇게 쓰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유형인데 개념만 철저히 알면은 그 유형은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학은 클래식이기 때문에 내용 변화가 없다 얘들아. 제가 캠프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은 개념 이해가 철저하게 필수다. 이거 다 알죠? 뭐 제가 하는 말 아니죠? 저만 하는 말 아니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수학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도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개념 이해가 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 절대 불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요 문제가 자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요거 딱 말했죠. 클래식이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개념은 변화가 없다. 자 이해되시죠? 클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전이기 때문에 그 개념 이해가 필수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시는 거야. 굉장히 헷갈리시죠? 자 질문 드릴게요. 아 이게 그냥 오프라인에서 해서 다 손 들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질 않으니까 제가. 자 요거 정의를 이해를 하시고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자 어떤 게 권장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걸 권장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예, 제가 오프라인에서 말하면은요. 부모님들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답이에요. 좋습니다. 우리가 공통사고 능력에 의해서 공통사고력에 의해서 이거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을 한 권 만들 때 말이죠. 저도 책을 한 권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책 한 권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같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은요. 책 한 권 만드는 게 정말 죽기만큼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신 분들, 우리 수학의 대가들이 수학 교재를 집필 하십니다. 그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저만 알고 있을까요? 수학의 전문가 선생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 내용을 이런 내용 깊이 있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학 교재를 집필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필할 때 이 책 한 권을 만들 때 책을 적당히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자기의 그 노하우들을 집대성시키겠죠? 집대성시킵니다. 왜? 이 책 한 권만 알면은 이 책을 알면은 수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재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알게 되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내용의 개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게 개념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만큼만 가르쳐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대학 과정 이상은 가르치지 마. 딱 개념을 교육부에서 정해졌어요. 그것을 책에다 교재에다가 수학 교재에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교과서에다 그 실어주고. 그러니까 책 한 권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책 한 권만 풀어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수학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책을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책 한 번을 딱 봤어요. 한 번 1회를 딱 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이 놀라운 수학 교재를 한 번을 딱 풀었어요. 이거를 100%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전 세계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존재하지 않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집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이런 집들이 자행되고 있다니까요. 한 번만 풀면은 두 번을 안 풀어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봤으니까 끝났다라는 거야. 세상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기적의 논리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학생들에게. 한 번을 풀어가지고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이 귀한 책 한 번을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가지고 풀고서 이걸 버려버리네. 버리는 이유가 뭐냐? 한 번 풀었다는 거야. 푸는 동안 다 알았다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돈 액수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캠프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책에다가 못 풀게 아이들이 책에다 다 답을 쓰고 막 문제 풀하고 책에다 거기 답 쓰는 순간에 이거는요 한 번짜리 책밖에 안 돼. 한 번짜리 책. 그러니까 제가 연습장에다 풀게끔 시킵니다. 캠프장에서는요. 왜? 이유가 뭐예요? 연습장에다 푸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시키려고. 여러분 책 한 권을 한 번 풀어가지고 100% 아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권을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왜 한 권을 여러 번 풀어야 되느냐? 이 책 한 권에 수학은 클래식이기 때문에 훌륭한 그 수학 교재를 만드신 선생님이 여기다 중요한 개념들 다 수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복을 하면은요.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이제는 그 책이 눈에 들어와요. 4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말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지겨워합니다. 그래도 반복해야 돼요. 그건 지겨울 뿐이지 지들이 다 안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3번 풀어가지고도 몰라요. 4번, 5번씩 이렇게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까 말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느냐. 수학책 한 권을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몇 번 정도? 10번. 10번 반복해서 풀어라. 이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할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 책 한 권을. 그렇게 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라. 그리고 그 책도 서너 번 반복해라.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라. 제가 이 논리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논리들이요. 수학은 클래식이다. 수학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변화가 없다.
나올 문제가 아까 뭐라고 하겠어요? 정해져 있다. 왜? 고대부터 나왔던 거랑 나오는 거 푸는 거지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는 건 아니다. 유형의 변화다. 문제를 묻는 방식의 변화가 달라지는 건데 그걸 어려워하지 마라. 몇 번 꼬우느냐, 3번, 4번씩 꼬우면은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그런 것도 나중에 잡아내면 기출 문제 그런 것도 잘 나와 있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은 여러분 암기 과목입니까 아닙니까? 이 논쟁 굉장히 많죠. 아이고 힘들다. 여러분 수학은 암기 과목일까요 아닐까요? 이 의견에 대한 이 논쟁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겁니까? 자, 어떤 분들은 암기 과목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닌데 암기 과목이 아니다. 암기 과목이다.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제가 잘못 물은 거예요. 문제 묻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수학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건 정답이라고 하자. 공통 사고 능력이니까. 암기하는 과목이야. 우리 암기 과목이랑 암기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막 문제를 외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외운다고 하죠. 뭐 공식도 외워야 된다,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암기 과목이라고 공식 외워야 된다고 해서 암기 과목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기보다도 암기 되어져야 하는 과목입니다. 말이 틀립니다. 암기 되어져야 하는 과목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번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번 반복을 하면 외우지 말라고 하더라도 암기가 되어지지요. 암기하려고 10번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언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제가 알 때까지라는 말을 말씀드렸어요. 좀 이해한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뼛속까지, 핏속까지, 살속까지 녹아 흘러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3, 9, 27 나올 수 있는 만큼 알 때까지, 그게 알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반복을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암기가 되어지는 거죠. 암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수학을 1등급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라고 하느냐?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표현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는 외웠거든요. 사실은 뭔데? 암기 되어진 건데. 외운 것이 아닌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그런 말에 논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수학은 암기 되어져야 되는 과목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수학은 클래식이기 때문에 고대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 권을 일단은 기본서는 10번씩 반복해서 풀어라.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만약 10번 가지고도 안 됐다. 11번 풀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됐다. 20번은 풀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5번을 풀었는데 완벽하게 알아졌어.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 상징수입니다. 완전수, 상징수. 그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들이 그래서 수학을 막 선행학습하면 뭐해요? 막 책대기 하잖아. 이 책 풀었어. 나 그 책 풀었어.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는 모두 아니요 일반화로 자행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캠프에서는 그렇게 안 시킬 겁니다. 수학책 여러 권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개념책 같은 거 딱 한 권 가지고 오시고 또 1대1 시켜가지고 선생님하고도 개념 이해 같은 거 정리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풀으세요. 세 권을 풀지 말고 세 번을 푸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아이한테 효율적으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연습장에다 풀어라, 책에다 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 공부를 못할까요? 공부를 이 녀석이 아니야. 우리 스태프들 미안합니다. 고운 다른 말 쓰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놈 저놈 했다고 원장님 그러시면 안 되시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자꾸 말이 막. 자, 공부를 하면서도 왜 학생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는 공부였어요. 모르는 공부.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 모르는 공부에 대한 이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뼈아픔이 없어요. 아니 공부를 하는데 몰라. 고통이 없어. 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근성이 없는 거야. 뼈아픔이 없어요. 내가 몰라도 되는 거야. 공부하면. 나는 그냥 엄마 너 공부 좀 해. 그러면 엄마 3시간 했어. 끝이야. 알고 모르고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부모님들도 객관적으로 아는 공부했는지 모르는 공부했는지 측정할 수 없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거 시간이잖아요. 야 2시간 했어. 그럼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말씀 열심히 했어.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에 대한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애들은 뭐라고 해요? 나름대로 했어. 공부를 하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한 뼈아픔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뼈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캠프 기간 동안에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알에 대한 지독한 자아투쟁. 말을 어렵게 한다. 제가 말을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썼습니다. 알에 대한 지독한 자아투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 가는 방법.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구대 가는 방법.
또 의대 가는 방법 어떻게 한다? 다 알면 된다. 100점. 다 알면 가는 거예요. 수학 100점 받으면 되고 영어 100점 받으면 되고 국어 100점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0점이 뭔데? 100점이 다른 학생들을 밟아 이기는 겁니까? 다른 학생들을 꼬꾸라뜨리는 게 100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아투쟁이에요. 나를 꼬꾸라뜨려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뼈아픔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지독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캐내고 쟁취하고 이런 자아투쟁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학생들이 알게 된 자아투쟁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100점이에요. 2년이면 된다니까 2년. 고1 두시는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 철저하게 믿으세요. 지금 학생들이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제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건데 제가 캠프 기간 동안 14시간 하기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육체가 깔아져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넋이 나가서 아까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싸움을 제가 하게끔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14시간 캠프지 14시간 동안 아이들 앉혀놓겠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하겠다는 분들. 저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안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요. 시간도 중요해요. 14시간 기필코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목표고 목적이니까 해야 될 우리가 추구하고 쟁취해야 될 캠프에서의 시간이니까 14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아투쟁이고 뼈아픔이고 무엇에 대한 알에 대한 이런 것들 없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아버님이 계시는데 다 알아서 전부 다 알아서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멍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문제를 풀어도 다 알아. 공식도 다 외웠어. 이 순간까지 가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이게 바로 아는 공부. 제가 학생들 항상 하는 말. 아는 공부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아는 공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단계. 2단계. 이거는 본인이 내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외형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가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찾아가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알 때까지 이 순간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학생들은 이해하고 무조건 모든 공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반복하고 응용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뭐 해야 돼? 반복이라는 건 바로 뭐죠?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 되어지는 단계. 이게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가 되어지는 단계. 그 단계. 이게 뭐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아직 지금 숙달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반복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고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서울대 갈 수 있는 100점이 이게 바로 100점이라는 거예요. 100점이라는 말 다른 말로 메타인지를 다른 말로 아는 공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이렇게 반복에 지치지 않는 학생이 100점을 받을 수가 있고 100점 받으면은 가기 싫어도 합격하기 싫어도 서울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